시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나 안 해, 나 안 함, 파업함 이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땡깡에 지나지 않아요. 이 의협 회장님은 그냥 안 해, 야 말아 하고 막 대가리 막, 아니 죄송합니다. 난리가 아니구만. 안녕하세요, 심야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저희 채널에 문제가 생겨서 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올해로 30이 돼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좋은 음식, 좋은 책, 좋은 영화, 좋은 술 이런 것들 많이 스스로 먹이면서 삶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소홀을 하지 않았나 싶고, 혹시나 제 영상을 기다리셨던 진짜 감사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국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중대한 시기에 최대집 의협 회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소 똥볼을 차고 계신 것 같아서 용감한 말하기 노트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오늘 오전에 해서 이렇게 퇴근한 시점에 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타이밍 아주 시의적절하게 의사 면허 강탈법은 위헌 법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방금 문자를 막 보내셨어요. 보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접종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맞았으면 총각은 맞았수? 하고 물어볼 때 예! 맞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맞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빨리 맞고 싶었는데 정부 방침이 좀 바뀌어서 대기 순번에 이름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의사에게 면책 조건을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방문 접종을 안 하려고 하세요. 애초에 리스크가 높기도 하고, 관리의사 선생님보다는 그런 자잘자잘한 업무는 대부분 공중보건 의사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시군 보건소나 물어봐도 비슷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지난 독감 접종 때도 이미 우리가 매년 해마다 맞아오던 독감 접종마저도 그렇게 말도 많고 비생산적인 논의가 그렇게나 많았던 백신을 우리는 이번에 한 번도 접종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임상 경험이 짧아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일반의로 구성된 공중보건 의사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생전 처음 접해보는 예방 백신을 접종해드리는 거잖아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접종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백신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 분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화이자를 우선 접종하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접종함으로써 기존의 백신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백신을 접종한다는 거에서 오는 안심, 안도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메신저 RNA로 이제 바이러스의 면역을 갖추는 시스템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되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조금은 겁이 나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에 대한 면책 조건을 걸었으면 조금 더 안심하고 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 독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집단 면역, 허드 이뮤니티를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거고, 내가 감염병에 안 걸리는 이유는 내가 면역력이 좋고 잘나서 아주 체격이 좋고 건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그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똑같은 예를 들었었는데, 엄청 어두운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도로에서 주변에 다른 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도로가 그만큼 보이는 거지, 내가 안 맞아도 약간의 이기심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맞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맞고 부작용이 어떻다더라, 무슨 문제가 생겼다더라, 그런 반응을 보고 맞고 싶은 사람의 심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어느 순간 역전될 수 있어요. 맞고 싶은데 맞을 수 없는. 예를 들어 뭐 수영장이라거나 헬스장이라거나 뭐 이런 집단시설을 백신을 접종하고 온 사람에 한해서만 입장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백신의 부작용이 적지 않고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게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맞으려고 할 거고 골든 크로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고 부작용도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전 국민의 70% 이상을 접종을 목표로 우리가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먼저 접고 접종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최대집 의협 회장님이 이제 똥보를 차신다고 했는데 다소 표현이 격했다면, 그리고 최대집 회장님은 제 영상도 보지 않으시겠지만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근데 똥볼은 맞아요. 시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나 안 해, 나 안 함, 파업함 이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땡깡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서도 중범죄,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의사 면허를 자르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파업도 불사하겠다 그러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이번 입법안을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소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보건소나 이런 공공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백신 접종량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민간 부분에서 많은, 거의 대부분을 협조해 주어야 같이 돌아가거든요. 이 엄중한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민간에서 개원하신 의사 선생님들 힘을 이렇게 빠지게 하는 법안 발령 타이밍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법안이고 언젠가는 입법안으로 올라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그 4대 법안, 입법안과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타이밍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역시 타이밍이 아쉽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최대집 회장이 잘했냐? 잘 못했죠. 저런 반응은 오히려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작에다 기름을 붓는 꼴이에요. 국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 안 해 식의 활동이고, 진짜 웃긴 게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의 임기가 남지 않았어요. 얼마. 레임덕 그 자체고, 이런 시기에 맞물려서 국회의원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메가 이렇게 뭔가 사냥을 하듯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입법안을 낸 거죠.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두론 발업적을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건데, 뭐 스타크래프트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파란불, 초록불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로 무섭게 좌우도 안 살펴보고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타이밍이에요. 귀신 같은 타이밍으로 지금 입법안을 내셨는데, 저는 제 짧은 식견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 개정됐어야 할 입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도덕과 윤리의 선에서 더 이상 커버해 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법안으로는 아주 갈 때까지 가버린 의사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당장 제 주변만 보더라도 후배나 동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도 잘 있죠. 의사로 외과에서 지금 레지던트 수련 받고 있고, 또 인턴 수련 중에 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몰래카메라를 와장창창 찍다가, 진짜 혐오스럽게 와장창창 찍다가 걸려가지고 수련병원에서 쫓겨난 선배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 선배인데 쫓겨났는데 진짜 저 소름 돋았던 게, 저랑 25년대 같은 훈련소에서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공중보건 의사로서 어느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보고 어떤 사람의 코를 찌르고 있었을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조금 소름 돋긴 하죠. 이미 선을 많이 넘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의사가 환자를 강간했다거나 뭐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법으로는 그런 중범죄를 저질러도 저 나쁜 놈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라고 거의 토속 민간 신앙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입법안의 취지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윤리와 도덕으로 이 사람들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법으로서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라는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켜서라도 그런 짓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사회를 유지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입법을 한 거지, 의사를 탄압하거나 모든 의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만든 법안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대집 의협회장님의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말은 같은 의사로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 계속 교통사고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입법안을 반박할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아주 쉽게 받게 된 케이스,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교통사고로도 금고형을 아주 쉽게 받게 된 경위나 그런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논리로서는 빈약한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들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이슈가 뭐였냐, 사회적 이슈가 학교 폭력, 학폭이잖아요. 그 전부터 잔잔바리로 계속 학폭이 올라오다가 이번에 아주 그냥 빵 터진 거죠.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적어도 사람 상대로 하는 일로 그걸 업으로 삼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입법안도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타이밍이 조금 아쉬울 뿐 잘 입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법안이에요. 왜냐면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도 되게 의아했던 게,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사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거에 대해서 면허 정지 사유가 있거든요.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거예요. 그러면 명예를 손상시킨 정도가 아니라 같은 의사가 치욕스러울 정도로, 그 의사가 너무 같이 의사라는 거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마취되어 있는 환자, 막 강간하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은 동료로서,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내 동료를 나의 형제같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면허가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어렸을 때 체구가 좀 작았어요. 그 4인 가족이 항상 이렇게 진남체육관이라는 데서 농구를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키가 작고 체형이 작으니까 형이 잘하는 거예요. 엄청 멀뚱하게 잘해. 그런데 제가 게임이 잘 안 풀리고 게임이 질 것 같으면은 배 아프다, 손가락 아프다, 안 하겠다 하고 땡깡을 놨어요. 말 그대로 이제 판을 깬 거죠. 이게 깽판.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아파도 배가 진짜 똥이 마려워도 또 너 질까봐 그러는 거지, 또 땡깡 부린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의사협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난번에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슬로건을 와 걸었는데 정작 전공의들이 피를 흘렸고, 전공의들보다 지금 보세요, 누가 피 제일 많이 흘렸어요? 학생들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지금 이렇게 복잡해졌잖아요. 인턴 일정도 꼬이고, 오늘 면허가 발표됐어요. 우리 후배들이 진작 발표가 돼서 졸업식 날 다 같이 즐겁게 사진 찍고, 야 이제 우리 열심히 해보자 막 으쌰으쌰 되는 분들이 지금 이제 면허 받았거든요. 2월 17일 날 마지막 시험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럼 한 달 동안 정비할 시간도 없이 실기 준비만 와장창 해가지고 그때 떨어질까 붙을까, 내가 서울에서 수련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지금 오늘 된 거잖아요. 확진자 한 명이 생겼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협회에서 파업도 불사하겠다 하지만 정작 이 파업에 가장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은 전공이랑 후배들이죠. 본과 4학년 후배들이 가장 피를 많이 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사협회도 제 어렸을 때랑 비슷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굉장히 뭐 겉은 번지르르 하고 막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의사협회 힘도 없어요. 약사회나 한의사협회 보세요. 의사협회는 체구가 작고
이렇게 왜소한 제 어릴 적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일반인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잘 응집이 잘 안 되고 모래알 같은 응집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법안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휩쓸려 가니까 계속 땡깡을 놓는 거예요. 사보타지 하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는 파업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말만 하고 파업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얻어올 건 얻어오면서 같이 나가려고 해야지. 그리고 이 입법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충분히 입법됐어야 할 부분이고, 입법안 진짜 이게 개정이 됐어야 할 부분이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격리를 시켜야 이게 법이 형벌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은 의사의 가치는 더 낮아지고 사회적인 명예도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쓴 약이지만 이번에 먹고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챙겨오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사로서. 아까 농구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마치 내가 좀 몸이 약하고 왜소하면 저 잘하는 선수 우리한테 줘, 저 그런 식으로 뭔가 어드밴티지를 챙겨오거나, 심판한테 저 키 크고 덩치 센 형들이 나 안 보이는 데서 어깨로 누르고 막 밀어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잘 봐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한의사들의, 이건 또 파이어가 날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싸워오고 싶었던, 혹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사협회도 아무래도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익단체는 없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답답해했고 조금 더 얻어오고 싶고 이런 것들을 챙겨올 수 있는 발판이 돼야지. 원격 진료도 안 한다고 해, 파업한다고 해, 의사협회한테 뭐 하자고 했을 때 오케이 좋아 하자고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타협, 정부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결국은 이 방침을 정한 게 정부잖아요. 대립각을 세워서 싸우려고, 반목하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야, 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예방접종 안 할 거야, 각오해, 우리 파업한다 라고 했을 때, 정부가 진짜로, 정부나 이제 입법하시는 분들이 아예 너네들 그래 마음대로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때 만약에 접종 전문 인력이라 해서 접종사라는 직업을 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자격 연수를 받게 하고 어떤 수련이나 그런 전문 과정을 거친 뒤에 접종은 접종사만 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만큼 의사의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거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접종만 하려고 접종사 만드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 소모적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나서서, 저희 공보위들은 항상 협조적이거든요. 물론 불편하고 억울한 것도 있는데, 대신 그러면 야 우리 휴가 좀 보내줘, 대신 우리 기초군사훈련 받은 거 군 기간으로 산입시켜줘,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래 할게, 우리 잘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씩 얻어오려고 하는데, 이 의협 회장님은 그냥 안 해, 야 말아 하고 막 대가리 막, 아니 죄송합니다, 머리 막 이렇게 막 박고 막 그러시는데, 그게 과연 의사의 품위를 지키는 쪽에 가깝나 훼손시키는 쪽에 가깝나 생각해보면 후자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코로나 백신이랑 비슷한 케이스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에드워드 제너 박사가 가져온 그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바로 그랬는데요. 지석영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종두법으로 가져오셨죠. 종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된 것도 없고 서양의 문물이라는 것만 알았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석영 선생님은 자기 2살짜리 처남한테 먼저 접종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 접종 종두였고요. 이거를 들을 때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기도 하지만 무지와 싸우고 있기도 하거든요. 리더라고 한다면 역사에 살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역사 속에 살아야 나중에 후세에 가서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거든요. 뭐 사회평론가나 기자의 뭐 한 줄 글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한 사회 집단의 리더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현명했는지 정말 참 리더였는지가 밝혀지고, 백신 접종을 먼저 하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새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건지는 시간이 지나야 정답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지와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직 불확실하고
아직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게 백신이 얼마나 부작용이 심할지,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고 우리가 그만큼 무지할수록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더 접종률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무지를 자양분으로 해서 빌어먹고 사는 사회의 암적 존재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 먼저 맞는다고 했을 때, 지금 2월 22일 오늘을 기점으로 맞는다고 했을 때 비난받지 않아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이 마당에 손가락질부터 하는 거는 그야말로 무지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의사 면허를 오늘 막 취득을 했고, 누군가는 파업을 불사해서라도 의사 면허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게 느껴지는 하루고, 참 마음고생 많이 했을 우리 본과 4학년 후배님들의 의사 면허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참된 의사, 진실된 의사로 또 사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길 바라고, 돈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버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십시오.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서 어떻게 잘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편집을 해봐야 알 것 같고, 다음번 영상은 이보다 조금 더 재밌고 알차고 보람찬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년 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